안녕하세요. 펑션베이 마케팅팀의 정재석 수석입니다. 지난번 제어 시스템 해석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던 컨트롤 키트 세미나에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를 활용하는 세미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어 툴인 코링크의 기초적인 부분이나 리커다인과 코링크 혹은 리커다인과 시뮬링크의 코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에서 컨트롤 키트를 검색하시고 동영상 강좌 탭에서 컨트롤 키트 강좌를 클릭하시면 세미나 다시 보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제어기의 개인 값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가지 예제 모델을 통해 개인 값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기에서 개인 값 구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ID 제어기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제어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인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어와 관련된 PID 제어기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D 제어기에서 사용되는 제어 파라미터는 비례항의 P게인, 적분항의 I게인, 미분항의 D게인입니다. P게인은 적분의 응답 속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목표 값에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I게인은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고 목표 값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D게인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출력 값의 급격한 변화에 댐퍼 역할을 하여 오버슈트를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제어기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ID 게인 값을 0으로 두고 P 게인을 점차 올려가면서 응답 특성 그래프에 일정한 진동이 발생을 하면 특정 공식에 따라 PID 게인 값을 구하는 지글러 니콜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을 하더라도 제어 파라미터의 튜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CA 설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작업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의 최적화 툴인 오토 디자인과 제어 툴인 코링크를 활용을 하여서 제어기가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게인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과 코링크로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기의 제어 파라미터 최적화는 리커다인의 최적화 툴인 오토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최적화 및 오토 디자인의 경우 지난 온라인 세미나에서 활용법이 소개되었으니 자세한 내용과 오토 디자인의 사용법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세미나 다시 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적화 관련 온라인 세미나는 보시는 것처럼 총 3개의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되어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에서 최적화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최적화 관련 온라인 세미나 모음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PID 제어기의 개인값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비행기 랜딩 기어 모델입니다. 여기 보이는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바퀴가 격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예제는 바퀴가 2초의 격실 안에 들어가 안정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린더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액시얼 포스를 생성하고 동작 신호인 플랜트 인풋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어 변수인 플랜트 아웃풋은 두 개를 설정하였습니다. 하나는 바퀴의 센터와 격실에 바퀴가 안착되는 위치, 이곳에 마커를 생성하여 두 마커 간 거리를 익스프레션 함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플랜트 아웃풋은 위에서 언급한 이 두 마커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는 바로 PID 제어에서 미분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리커다인에서 측정된 거리, 즉 변이를 코링크에서 미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변이의 미분값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한 리커다인의 속도값을 이용을 하면
더욱 정확한 동역학 시스템의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코링크 모델을 살펴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PID 제어기로 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 애니메이션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값은 먼저 제가 경험적인 방법으로 모두 20으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해석이 완료되었는데요.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제어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그래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코링크에서 위치에 대한 스코프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경우 해석을 5초까지 수행하였는데도 두 마커 사이 거리가 0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초 목표는 2초의 바퀴가 격실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PID 제어기의 각 개인 값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럼 바로 각 개인 값의 최적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값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리커다인에서 파라메트릭 밸류 PV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PV로 생성하게 되면 현재 연동된 코링크의 오른쪽에 이렇게 PV 값들이 연동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이렇게 제어기의 개인 값의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면 리커다인의 PV 값을 코링크에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적화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토 디자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정의한 PV를 디자인 파라미터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오토 디자인 탭에서 파라미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디자인 파라미터 리스트 다이얼로그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미리 생성한 PV를 이용해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서 DP1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PV는 P게인을 연결을 해주고 하한값과 상한값을 입력해 줍니다. 나머지 i게인과 d게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ID 제어기에서 비례항은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P게인의 하한값을 0이 아닌 1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해석 응답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목적에 따라 성능 지수를 해석 응답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랜딩 기어 모델의 목적과 제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이를 해석 응답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퀴와 격실의 안착 위치가 2초에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퀴와 안착 위치에 정의한 이 두 마커의 y 방향 거리를 측정하는 익스프레션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 응답을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퀴를 움직이는 실린더의 충력도 설계상 한계값이 존재하며 그 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플랜트 인풋으로 실린더 충력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트 인풋을 해석 응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상 안정성을 위해 바퀴와 안착 위치 사이 편차에 대한 이 과도 응답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격실 상단 충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리커다인에서 해석 응답인 어널리시스 리스폰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 중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퀴와 격실의 타겟 위치, 마커에 대하여 이렇게 y방향 거리를 측정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익스프레션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초의 목표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과도응답을 제거하는 익스프레션을 스텝 함수를 이용하여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텝 함수를 이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리 측정 함수에 대하여 1.99초부터 2초까지 필터링된 구간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응답도 제거할 수 있고 2초의 바퀴와 목표 위치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린더 충력에 적용된 플랜트 인풋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익스프레션을 기반으로 해석 응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디자인 탭에서 어널리시스 리스폰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통해 해석 응답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생성한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도응답 제거를 위한 해석 응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텝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한 익스프레션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션 함수로 정의하게 되면 해석 응답은 하나의 값이 아닌 시간에 대한 값들이기 때문에 전체 해석 구간에 대한 결과 중 어떤 결과를 응답값으로 고려할지 정의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트리트먼트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 편차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 응답의 경우에는 루트민 스퀘어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바퀴와 목표 위치의 편차를 해석 응답으로 지정하기 위해 두 마커 간 거리를 구한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최대값을 응답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방금 사용한 두 마커 간 거리를 구하는 익스프레션을 또 다시 이용하여서 최종 목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즉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의 마지막 값이 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 응답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응답값을 마지막 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린더 충력에 대한 해석 응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인풋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지정하게 되고 최대값을 응답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해석 응답 정의는 완료하였고 최적화를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위해 리커다인 오토 디자인에서 디자인 옵티미제이션을 설정하고 최적화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디자인 베리어블 탭에서 앞서 정의한 디자인 파라미터 목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입은 베리어블과 콘스턴트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수행 시 지정한 로우, 어퍼 바운더리 내 값들 중 최적값을 찾게 되고, 컨스턴트로 지정한 경우에는 최적화 수행 시 고정값으로 고려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제어 해석의 목적에 맞게 최적 개인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베리어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인덱스 탭에서 최적화 여부를 판단할 성능 지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생성한 해석 응답을 이용하여 성능 지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고 AR1을 선택합니다. AR1은 과도응답에 대한 해석 응답인데요. 데피니션 항목에서 이것을 objective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목적 함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능 향상의 목표를 가지는 경우 이것을 목적 함수로 정의하고 최대화가 되도록 최적화할지 혹은 최소화가 되도록 최적화할지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성능 지수의 경우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에 대한 과도응답을 최소화하여서 격실 상단의 바퀴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고를 최소화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마지막 항목인 weight limit value의 경우 지금과 같이 목적 함수로 정의하면 중요도 가중치에 대한 값으로 적용되고, constraint 즉 제약 조건이라면 상한치 또는 하한치 값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다른 성능 지수도 동일하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R2를 이용한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에 대한 성능 지수입니다. 제약 조건으로 지정을 하였고 고를 LE 즉 작거나 같다로 지정하여 상한치를 50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AR3을 이용하여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를 0으로 하는 성능 지수입니다. 제약 조건으로 지정을 하였고 골을 EQ로 지정하여서 편차가 0과 같다로 정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AR4를 이용하여 실린더 충력에 대한 상한치를 정의한 성능 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옵티미제이션 컨트롤 탭에서 최적화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익스큐션 버튼을 통해 최적화 해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스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링크와 함께 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때에는 리커다인 해석 시 샘플링 시간 간격을 코링크의 시간 간격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어널리시스 세팅을 클릭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엔드 타임은 5초, 스텝은 5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해석 응답 정의 시 사용한 익스프레션 값들은 약 0.01초의 시간 간격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코링크의 샘플링 시간 간격과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요. 코링크를 실행시켜 여기 보이시는 이 리커다인 블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타임을 동일하게 0.01로 맞춰주면 됩니다. 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닫아주시고요. 이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Execution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정한 설계 변수, 성능 지수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반복 해석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옵션을 활성화하고 바퀴와 타겟 위치 간 거리에 대한 그래프도 제가 미리 스코프로 생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해석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완전히 이상한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목표 위치를 잘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초 안에 수렴을 못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잘 찾아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반복 해석을 진행하면서 점점 목표치에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서머리 시트에서 이렇게 최저값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디자인 파라미터로 지적한 파라메트릭 밸류, 즉 개인 값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다이얼로그 하단에 보이시는 Apply to Current Model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파라메트릭 밸류에 이 지금 최적화 결과 값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 값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으로 한번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응답이 발생하지 않고 이 바퀴가 타겟 위치로 잘 안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개인값을 모두 20으로 적용했었는데요. 그 결과와 최적화된 이 개인값에 대한 해석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초 개인값 20으로 적용한 그래프는 5초가 되도록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가 0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화로 구해진 이 개인값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제 모델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유저 컨퍼런스에서 소개되었던 제어 파라미터 최적화 관련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조용 수직 다관절 로봇인 4축 팔레타이징 로봇으로 반복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리커다인을 이용한 동력학 해석을 통해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모터 사양을 검토하고 인버스 포워드 키네매틱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복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높은 작업 정밀도를 위한 제어 파라미터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엑시스2의 모터 특성을 고려한 코링크 제어 모델을 생성하고 리커다인과 코링크의 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조건은 엔드 이펙터는 A에서 B, B에서 C 경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변이, 속도, 전류 제어기의 최적화를 위해 PI 개인 값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함수로는 2초에서 엔드 이펙터의 끝단과 목표 위치 C 지점의 변이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오토 디자인을 활용하여 개인값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2초에서 엔드 이펙터 끝단과 목표 위치와의 차이가 최적화되기 전 이 초기 모델 대비 약 43% 수준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초 이후 정지 시 오차는 최적화 모델에서 0.01m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3자유도를 가지는 탁상 램프 모델입니다. 제어의 목적을 램프의 높이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제어 모델을 설계하는 예제입니다. 4절 링크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며 각 조인트는 마찰력에 의해 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였습니다. 모든 조인트는 회전 조인트로만 구성하였고 이 두 부분 이쪽을 스프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이 부분에서 액시얼 포스를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플랜트 인풋이 되겠죠. 그리고 플랜트 아웃풋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서 램프의 끝단과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코링크 모델에서는 이번에도 PID 제어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 예전 모델과는 다르게 코링크에서 제공하는 PID 블럭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예제 모델과는 다르게 PID 블럭 하나로 바로 PID 제어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의 목표 값은 스텝 함수로 램프의 끝단과 지면 사이의 초기 거리 328mm에서 0.5초 이후에 128mm까지 총 200mm를 이동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미터 블럭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PID 제어기의 결과값은 방금 모델에서 보셨던 액시얼 포스의 힘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현재 설계하고 있는 시스템에 허용되는 최대 힘보다 크면 안 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최대의 힘보다 큰 힘이 필터링 되도록 이 필터링하는 목적으로 리미터 블럭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개인값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적으로 개인값을 찾는 것을 한번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P 개인을 찾기 위해서 ID 개인 값을 0으로 두고 P 개인 값만 변경해 가면서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0.1, 1, 10 이렇게 변경하면서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로 해석하고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한 정상 상태에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로 해석할 경우 적절한 응답이긴 하지만 역시 수렴을 못하고 있네요. 10으로 할 경우 정상 상태에 수렴은 하지만 추가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대략적으로 P 개인은 0.5에서 11대 적절한 범위로 판단이 됩니다. P 개인 값의 적절한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P 개인 값을 중간 값인 5로 두고 I 개인과 D 개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개인도 변화하면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았을 때 0.01에서 1 사이가 합리적인 값으로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 개인도 동일하게 진행하여 0.01 그리고 0.1 사이의 값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 개인 결과값으로 보았을 때 D 개인 값이 1일 때에는
세틀링 타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D게인 값은 0.1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적인 개인값 최적화를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예제 모델과 같이 오토 디자인을 통한 개인값 최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디자인의 최적화 설정은 앞선 예제 모델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각 개인 값에 대한 PV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앞에서 경험적인 방법으로 찾은 최저값, 이 값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게인은 5, I게인은 1, D게인은 0.1로 PV 생성을 마쳤습니다. 리커다인 모델에 연결된 코링크 모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앞서 생성한 PV 값들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V를 PID 제어 블럭의 각 개인 값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PV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리커다인으로 돌아와 최적화에서 사용할 디자인 파라미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디자인에서 파라미터를 클릭하고 방금 개인 값으로 생성한 PV를 이용하여 각 개인 값에 대한 디자인 파라미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게인에 대하여 dp_p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하한값을 1, 상한값을 20으로 적용하였습니다. I게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dp_i로 이름을 정의하였고 하한값을 0, 상한값을 20으로 적용하였습니다. D게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석 응답을 정의해야 합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과도 응답, 정상 상태 오차, 정착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 응답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리커다인의 익스프레션만으로 정의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넷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적절한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를 하기 위해 리커다인 오토 디자인에서 디자인 옵티미제이션을 설정하고 최적화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이얼로그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베리어블 탭에서 앞서 정의한 디자인 파라미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 모델에서도 제어 해석의 목적에 맞게 최적 개인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베리어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인덱스 탭에서 최적화 여부를 판단할 성능 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까 생성한 해석 응답을 이용하여 성능 지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와 과도 응답을 제약 사항으로 두고 이 정착 시간을 목적 함수로 정의하였습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바로 최적화 해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1번의 디자인 스터디 해석을 수행하고 13번의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 현재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값은 P게인은 약 14.9, I게인은 약 1.727, D게인은 약 0.2로 확인되는데요. 그럼 이 값을 바로 적용하여서 해석을 수행해보고 앞서 경험적 방법으로 찾은 개인 값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최적화된 개인을 이용한 해석 결과에서 더욱 빠른 응답을 보이며 정착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성능지수 정의에서 정착 시간을 목적 함수로 설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동력학 제어 시스템에서 개인 값을 최적화하는 두 가지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토 디자인을 이용한 최적화의 경우 자동으로 반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적 결과를 도출하여 주므로 보다 합리적인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최적화는 해석 모델의 복잡도, 엔지니어의 감각, 그리고 반복되는 해석 시간에 따라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변수 제어의 경우 경험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동력학 제어 시스템에서 개인값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